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너희들을 대신해 나 까까가 전부 다 까서 보여주겠느니라. 여기는 본격 덕후방송 까까TV. 오호호호호호호호 하지면 마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드래곤볼 친구들, 까까로또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역회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이전에도 종종 언급하던 드래곤볼 밴드 카메하우스의 카르마 JP 형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초반 당시에 댓글로 항상 달아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인조인간 18호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항상 달아주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카르마 형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신용이 되어드릴 겸 한번 18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터 앤 글래머스 인조인간 18호 A컬러와 안드로이드 배틀 제일복권 A상 인조인간 18호 리뷰 준비를 해봤습니다. 히히. 드래곤볼 자체가 워낙에 남자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고, 그리고 여성 캐릭터의 비중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 여성 캐릭터로서의 18호의 비중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전 사실 예전에는 잘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아재들은 이렇게 18호라는 캐릭터에 열광하는 걸까? 자도녀 이미지도 크게 한몫하겠지만 저는 18호라는 캐릭터의 드래곤볼에서의 성공 요인은 아마도 역캐들 중 최고의 비주얼 깡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란색 머리 쇼트컷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눈매가 정말 그냥 제대로 고양이상이죠. 대부분 18호 같은 캐릭터의 여성을 되게 많이 취향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좀 다릅니다. 내가 엄청 큰 실수를 했네. 왜 저렇게 말했지? 수정하겠습니다. 저의 취향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2개나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박스 보여드리고 바로 리뷰 달려보시죠. 와타시아 구독자 전투력과 710데스, 1000명까지 290데스 18호를 까자! 먼저 글리터 앤 글래머스 18호예요. 제 영상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라인이고요. 이건 지금부터 줄임말로 GNG라고 할게요. 발매는 국내 기준 2019년 8월, 비교적 신상입니다. 가격은 현재 기준 샵들에서는 거의 15,000원에서 2만원대 사이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싼 편이에요. 박스 측면에 A컬러인 블루, B컬러인 화이트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박스의 분위기가 좀 묘하게 언밸런스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는 드래곤볼 Z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반해 여기 정면과 측면, 아래쪽, 위쪽을 보시면 무슨 꽃사진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품을 까보면 더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GNG 라인이 지금까지 나온 조형들이 드래곤볼 원작 내 분위기랑 컨셉 자체가 달라요. 아예 역캐들 쭉쭉 빵빵 컨셉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바로 제품 개봉해보고 확인 들어갑니다. 포장 반프 스타일이고요. 부품이 진짜 심플합니다. 딱 2개, 인조인간 18호 본체하고 베이스 끝이에요. 바로 조립을 하면 드디어 원작과 다른 커리어 우먼필이 충만한 18호가 꼭 어디 요새 아이유나 여배우들이 CF에서 할만한 상큼한 포즈로 우리를 맞이해줍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하얀색인 B컬러를 샀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 이웃분이신 칼리스님께서 선리뷰하신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하는 푸른색을 애니메이션에서 입고 있어서 바로 이 컬러로 교환했죠. 솔직히 피규어 자체로 놓고만 보면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화이트가 훨씬 이쁘긴 해요. 이쁜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원작충이라서요. 매장에서 손님들께서 이 2가지 컬러를 두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500명 이벤트 때 상품이 이 녀석들을 걸었는데 4분께 상품이 갔거든요. 그런데 4분 중에서 3분께서는 화이트를 선택하신 것만 봐도 화이트의 선호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높이 기준으로 24cm이고요. 이거 처음 사보신 분들은 일단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놀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얼굴부터 볼게요. 얼굴이 대단히 잘 나왔어요. 문제는 표정이 18호가 과연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관상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머리칼까지 단발이라 대단히 시크한 이미지인데 저렇게 뭔가 여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게 캐릭터 이미지와 언밸런스한데도 왜 이렇게 좋죠? 남자들이 딱 좋아할 만하게 만들었네요. 표정을 쌀쌀맞은 느낌의 마스크에 숨겨진 수줍은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움을 은은하게 표현해준 게 조형가가 천재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작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작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몸매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줬고 다리까지 비율을 길게 늘려버렸어요. 거기다
청바지 핏까지 좋게 표현해줘서 그런지 다리 쪽이 더 늘씬해 보입니다. 겨드랑이는 제모를 했는지 깨끗하고요. 거기다 이 조형의 압권인 게 포즈예요. 표정도 그랬지만 과연 18호가 저런 포즈에 어울릴까 싶은 마치 피팅 모델 같은 폼을 잡고 있지만 이유는 필요 없어요. 좋아요. 본능이 그냥 좋다고 하네요.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면서 한쪽 팔은 귀를 쓸어 넘기고 있고 한쪽 팔은 살짝 구부린 다리 위로 살포시 올려놨어요. 거기다 앞으로 수그리면서 살짝 드러난 애교 뱃살까지. 이건 만든 조형가가 캐리했네요. 정말 이 복장을 한 18호가 드래곤볼에 있지만 이런 포즈는 없거든요. 조형가가 상상해서 만든 오리지널 포즈일 건데 이 GNG라는 미소녀 라인 컨셉에 맞게 좋은 느낌의 조형을 만들었네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난번 소개한 제일복권 21호랑은 전혀 다른 컨셉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정 부위, 특히 가슴 부분은 풍성하게 만들고 다리 부분은 날씬하게 만든 미소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리뷰어 이전에 남자기 때문에 일단 좋아한다고 할게요.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게요. 먼저 대중성으로는 샘플이 나오자마자 거의 제가 봤을 때 저를 포함한 아재들의 지원 사격을 전폭적으로 받았던 조형입니다. 원작과 거리가 멀긴 한데 피규어 자체로 보면 컨셉을 이 라인에 맞게 제대로 잡아서 그런가 시장에서 반응이 일단 좋아요. 피규어 조형 자체와 캐릭터의 인기가 받쳐주면 피규어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준 조형입니다. 희소성은 이제 2달 된 제품이기 때문에 패스를 할 거고요. 오리지널 복장, 그러니까 검정 레깅스와 파란색 복장을 입은 18호가 GNG 라인에서 초창기에 나왔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대단히 많이 붙었어요. 아마 이 18호 캐릭터 파워가 시장에서 먹힌다는 걸 눈치챘는지 반다이가 두 번째로 18호 피규어를 GNG 라인으로 내어줬습니다. 퀄리티 한번 봐볼게요. 앞서 말한 대로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크고 이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절약 베이스까지. 다만 이마 쪽에 이 본드 칠 부분에 한해서는 역시 반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저는 사실 드래곤볼에서 이런 미소녀 라인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막상 만져보니까 또 재미있고 즐겁네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GNG 시리즈 여기까지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의 두 번째 소개 물품 안드로이드 배틀 제일복권 A상 인조인간 18호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가게 단골 고객이신 송산타님께서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 헐값에 팔아주셔서 제가 감사히 데리고 온 녀석입니다. 발매는 거의 2019년 4월에 들어왔어요. 가격은 35,000원에서 약 5만원 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 아트는 그냥 18호의 샘플 이미지로 빙 둘러져 있고요. 이게 아쉬운 게 이 모습은 슈퍼가 아닌 Z때 모습인데 왜 또 슈퍼를 뭐 깍대기 가지고 너무 깐깐하게 따지지 말죠. 안드로이드 배틀 제일복권에 2개 들어있는 요 A상 뽑으셔야지 획득할 수 있는 제품 되겠고요. 확률은 완전히 세판 기준으로 70개 중에 2개 들어있으니까 약 35분의 1 정도 되네요. 여기서 잠깐 초보자 상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 굳이 뽑고 싶지 않다고 하면 해외 한정판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해외 한정판이라는 건 뭐냐? 이게 해외 한정판이라는 말이 제일복권 말고 다른 데서도 쓰이는 말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복권에 한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복권으로 나오는 제품을 뽑는 방식이 아닌 패키지만 바꿔서 파는 방식으로 내어놓은 제품을 해외 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반다이가 이 해외 한정판이라는 걸 기획한 처음의 의도는 지금이야 이제 제일복권을 국내에서 취급하는 샵들이 대단히 많아졌지만 예전에 이제 복권을 취급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제일복권 제품을 구하고 싶으면 일본에서 누가 뽑은 걸 도로 사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해외에서는 이 피규어 수집이라는 취미가 대단히 매니악한 취미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은 대단히 구하는 경로가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수집가들을 위한 배려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이 해외 한정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시선은 제품에 대한 판단이나 관점이 전부 달라가지고 제가 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패키지가 해외 한정판은 다르게 생겼어요. A상이 새겨져 있지 않죠. 다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기존 복권에 있는 내용물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뽑기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피규어 리뷰 말고도
정보 같은 걸 대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정말. 언박싱을 해볼게요. 역시 박스만 크지 내용물은 작습니다. 구성품이 단촐한데요. 18호 본체가 있고 지난번 소개한 21호와 같은 레드리몬군 마크 모양의 베이스, 저 이거 아주 좋아요. 지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18cm 정도 됩니다. 베이스부터 공중으로 뛰고 있는 폼의 높이라 작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역동적인 포징이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18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복장인데 이 복장으로 나온 피규어가 생각외로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인기에 비해서 18호가 피규어가 별로 없어요. 하물며 제1복권으로는 지금 18호가 처음 나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얼굴부터 보자면 이제 이 정도면 잘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괜찮은데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18호라는 캐릭터가 인조인간이라는 설정인데도 인간을 베이스로 만든 설정이라 차가운데도 분명 인간적인 표정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 표정이 되게 묘해요. 차가운데도 살짝 미소를 띌 때 나오는 그 느낌이 얼굴에 있는데 문제는 나오는 18호 피규어들도 원작이랑은 좀 다르게 묘하게 살짝 안 닮은 것 같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조형을 해본 적은 없지만 순수하게 컬렉터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조형으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전에 제가 메가하우스에서 나온 DOD 18호 받고 대단히 실망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무리 인조인간이라지만 정말 얼굴을 인조인간같이 만들어놨네. 아마 그 제품이 제가 블로그에서 리뷰를 했던 제품 중에 가장 혹평을 했었던 제품일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은 못 만든 편이 아니라 잘 나왔는데 너무 차갑고 로봇 같은 얼굴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같이 소개한 이 18호 얼굴이 이 피규어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크지만 이 피규어 헤드를 개인적으로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전 아무리 인조인간 설정의 캐릭터고 성격들도 다소 딱딱하다지만 피규어 얼굴들조차도 너무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왔던 18호 조형 중에는 조형천하 3탄 우승작인 18호가 그 제가 원하는 느낌을 잘 냈어요. 괜히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야. 이건 제 주관적인 감상평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이 녀석도 간단히 총평을 해보자면 대중성이 있는 조형이고요. 처음 나올 때는 해외 한정도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뜨문뜨문 나갔는데 요새 갑자기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코스튬을 입은 복장으로 조형을 내줬다는 것만으로 메리트가 있고요. 퀄리티는 몸체 부분들 도색이 썩 깔끔하진 않아요. 그리고 얼굴 쪽에 도색 미스. 다만 이 복장을 입고 전투를 하는 듯한 포징의 18호 피규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다이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면 이 녀석도 조형천하 18호처럼 훗날 분명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희소성의 강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 지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두 개의 18호를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 두 제품의 컨셉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러 비교를 해볼 겸 둘이 같이 붙여서 리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원작을 대단히 좋아하고 따지는 편이지만 이 둘만 비교해놓고 봤을 때도 같은 18호인데도 원작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 녀석이 선호도가 높다는 게 더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주로 미소녀 피규어만 컬렉션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2만원도 안 하는 경품 피규어의 표현이 이 정도인데 20만원이 넘어가는 스케일 피규어의 디테일한 표현을 가진 미소녀 피규어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원작도 중요하지만 피규어 자체의 프로포션 가지고도 수집가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게 해준 그런 재미있는 조형 비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 소개한 츠메아트가 이 18호 피규어를 만들어준다면은 참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18호 비주얼이 아무리 봐도 서양 금발 여자의 비주얼이고 츠메아트가 서양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줘 츠메아트!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새 들어서 그쪽 댓글들에 질문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물어보시면 저 역시 공부가 되는 부분이니까 댓글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제작하는 영상의 내용들도 더 알차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주 700명 구독자를 돌파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기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깔 때까지 저 까까이 쇼는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